지금 이곳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생활 모습, 즉 그 시대에 유행하는 삶의 모습과 습관 등을 우리는 풍속이라고 하는데요. 사진도 영상도 없던 시절의 풍속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당시 화가들이 남긴 그림 속에 답이 있는데요. 풍속화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풍속화의 기원은 시간을 거슬러 선사시대로 올라가는데요. 다양한 짐승과 사냥 등을 바위에 새긴 그림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특히 고구려 벽화에서도 당시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주로 행차나 사냥에 관한 것이었죠. 조선 전기에는 왕이 백성의 삶을 살피거나 유교의 교리를 가르치고자 풍속 장면을 그렸는데요. 하나의 회화 장르로서 풍속화가 유행한 시기는 조선 후기로 당대 풍속을 담았다고 하여 속화로 불렸습니다. 속화는 정조 이후 규장각 차비대령 화원이 치르는 시험 주제로 자주 출제됐는데요. 그만큼 궁중 수요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풍속화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으로 조선 후기 풍속화에는 당시 서민과 양반의 일상생활이 주로 담겼는데요. 풍속화 유행의 시작을 이끈 것은 바로 사대부 화가들이었습니다. 문인 출신인 윤두선은 서민의 노동하는 모습을 화면 중심에 부각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마치 산수인물화의 수려한 배경을 그려놓고 주인공만 평범한 서민으로 바꾼 것 같죠? 또 조영석은 숙종의 어진을 모사해달라는 영조의 부탁은 거절했으면서도 백성의 일상은 즐겨 그린 사대부 화가인데요. 두 화가는 서민의 일상을 관찰해 그리면서도 지배층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상적인 노동과 삶을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풍속화의 화풍은 김홍도와 신윤복이 등장하면서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김홍도는 어떤 목적이나 이상이 아닌 일상 속에서의 우습고 재미난 장면을 포착해 화폭에 담아내는 데 능수능란했습니다. 그 솜씨에 스승 강세황도 감탄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당시 정조도 모두가 껄껄껄 웃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라고 주문하고 있듯이 풍속화 자체를 감상하고 즐기는 문화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단원 풍속화의 특징은 비록 힘든 노동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미묘한 순간이나 우스꽝스러운 찰나를 포착하여 리듬감 있고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의 그림에 담긴 해학과 풍자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또 해원 신윤복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을, 그것도 기생을 풍속화의 주인공으로 과감히 선택했는데요. 양반의 유흥과 남녀의 미래를 은밀하고 세련되게 화폭에 담아 조선 사회에 타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왕권이 약화되는 그런 순조 시절을 맞으면서 이제 그 사회가 방만해진 모습을 잘 담아낸 화가가 혜원 신윤복이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일탈의 모습들 이런 것과 함께 그 양반층과의 그 놀이 그런 여성 취향에 맞게 색깔을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고 최고의 그림을 묘사했다 생각이 듭니다. 19세기 말에는 개항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풍속화가 그려지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인기 있었던 화가는 기산 김중근으로 외국인이 궁금해할 만한 혼례나 장례, 형벌, 과거시험 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외국인에게는 조선 사회의 모든 것이 호기심의 대상이었는데요. 대문 안의 생활을 엿보기에 풍속화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죠.
조선 후기 하나의 화풍으로 자리 잡으며 전성기를 누렸던 풍속화. 당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제력을 갖춘 중인 및 서민 계층이 등장했고 서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예술적으로 승화된 것인데요. 비단 조선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도 뭐 17, 18세기를 통해서 그런 풍속화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중국 그 명청 시기에, 그다음에 일본도 에도 시대 그 풍속화 내지 이제 그 춘화들이 크게 발달하죠. 그런 변화와 함께 조선 시대에도 그런 그 인간의 삶이 예술의 대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는 것을 이제 풍속화가 보여주는 거죠. 풍속화에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물론 생활 모습까지 담겨 있는데요.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을 풍속화로 만나볼까요? 김홍도의 풍속화에는 농업뿐 아니라 어업과 수공업, 상업 등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등장하는데요. 대장간 그림에는 어린 견습생부터 숙련된 장인까지 역할을 나눠 분업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조선 후기 인기 있는 기호품이었던 담배 만드는 과정도 등장하는데요. 올해 담배 농사가 잘 되었군. 담뱃잎을 말려서 곱게 써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름의 고된 작업에도 담배 농사가 풍년인지 다들 표정이 좋죠. 또 사면육각의 연주와 무동의 공연이 민간에 널리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사면육각은 전통음악의 악기 편성법 중 하나로 향피리와 대금, 해금, 장구, 북으로 구성되며 당시 민간의 잔치와 공연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자리를 짜는 아버지는 머리에 쓴 모자로 보아 양반 같은데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를 황. 글 읽는 소리 좋구나. 조선 후기에는 몰락한 양반이 노동을 하기도 했지만 자식 교육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윤복의 풍속화를 보면 부유한 중인이나 양반을 중심으로 소비와 유흥 문화가 발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당시 유행했던 한강 뱃놀이를 포착한 그림. 오늘은 뱃놀이, 내일은 꽃놀이. 큰 배에 악공과 기생까지 동반하고 상종인 듯 흰띠까지 두르고 나온 선비를 보니 사치풍조가 만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들이 서서 술을 마시는 전형적인 선술집 풍경도 등장하는데요. 금주령을 해제한 정조대에는 한양도심에 술집과 기방이 증가했으며 술집에서는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지배계층의 어떤 생활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이제 풍속화가 또 19세기에는 그 민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20세기, 21세기 와서는 그 대중문화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밑으로부터의 변혁의 어떤 그 시그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저는 조선 후기 풍속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풍속화는 조선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포착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